4월 29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속보치가 2.5%로 개선됐지만 시장 예상치인 3.0%에 크게 못 미쳤다는 점이 실망감을 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08% 오른 반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33%, 0.18%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에 대한 실망감이 지수 하락을 압박했습니다. 유로존에서 스페인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25%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23%, 0.79%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올 1분기 성장률이 2.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3.0% 성장을 하회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0.4% 성장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심리지수 확정치가 76.4를 기록해 전달보다 떨어졌으며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달 최종치인 78.6보다는 하락했지만 시장 전망치 73.5와 예비치 72.3은 상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 주말 마감된 미국 증시는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2.5%로 전분기보다는 개선됐지만 예상치보다는 미치지 못하면서 하락 요인이 됐는데요. 결국 다우지수만 소폭 오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그동안 랠리에 따른 부담감도 겹쳐지면서 소폭 내려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매도에 소폭 내려서 0.3% 정도 내려 1944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 이상 오르면서 또다시 최고가를 보여줬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올랐고요. 코스닥도 4% 넘게 올랐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의 FOMC, 유럽의 ECB 통화정책회의 등 주요 이벤트들이 예정된 가운데 이제 4월 증시가 마무리되고 5월 증시가 시작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해 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모두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하루 만에 또다시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참 관심을 모았었죠. 1분기 GDP 성장률이 2.5%로 기대치보다는 못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작년에 어느 정도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했을 때는 1.5%로 상당히 낮게 잡았었는데 또다시 실적 발표 나자마자 조금 올렸었죠. 하지만 또 그 기대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는 연출이 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업 실적의 영향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요.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미국 시장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 자체를 높였던 거고, 하지만 거기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결과치가 나타났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기업의 어닝 실적이 나타났던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조금 더 낮게 눈높이를 가졌기 때문에 기업의 어닝 실적이 나타났던 점, 그리고 GDP와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전월 대비는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8.6에서 76.4로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예상치였죠. 시장의 예상치가 73.2였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조금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주식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아마존닷컴이 세계적인 소매업체죠.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7.8%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과연 아마존닷컴이 세계의 소매 시장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할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이거 아마존닷컴의 실적을 보고 세계적인 소매 판매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아마존닷컴만의 실적적인 문제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0.8% 정도 빠졌거든요. 그만큼 매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결과치가 나타났다. 그래서 현관에는 뭐 스타벅스와 아마존닷컴이 지금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보였던 것은 바로 소매 판매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말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외국에 가서 한번 보시면 세금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다, 더 많이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분분한 가운데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경쟁업체들이 속속 들어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매출의 영향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소매 판매 지수와는 그렇게 크게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으시다. 그래서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크게 지금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추세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인지를 하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내 증시 지난주에 주요 기업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제 실적 우려감과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혼주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상로 대표님은 어떠한 의견 주실 건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대형주로 한해서 지금 계속적인 발표가 나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만큼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2분기 기대감이 불어올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유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지금 상당히 악화되어 있던 점이 분명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관의 매수세를 한번 보시면 기관 매수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낙폭과대 종목군이죠. 그 중에서도 경기 부양 관련주, 철강이라든지 건설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에 집착하는 모습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만큼 낙폭이 과대했지만 이런 부분에 인해서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런 우려감이 해소되는 부분을 먼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가장 여실히 나타났던 게 일단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바로 코스피 순매수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기 같은 종목군들이 상위 랭크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보시다시피 지금 같은 부분은 우리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낙폭이 상당히 심했었죠. 하지만 IT 종목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는 모습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추가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상당히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2분기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이상로 전문위원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애플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애플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하면 코리아 서킷가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군입니다. 인터플렉스의 매출 구조상 애플의 40 그리고 삼성전자의 30%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코리아 서킷에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나는 결과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코리아 서킷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인터플렉스라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테라닉스라는 LED와 다음에 LCD에 들어가는 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중에 알려진 거는 메탈 PCB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2분기 매출 자체가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분위기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과도하게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오는 추세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상당히 하단 자체를 지지를 시켜줬죠. 이만큼이면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다라고 시장은 조금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는 곧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LED TV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개화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점점점 커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업황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원 부근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으로 인식을 하시고 매출처를 조금 확인하셨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에 왜 여기가 박스권 상단일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건데, 맞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 박스권 상단 자체가 2만 1,000원대 부분이 박스권 상단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 거래량이 편중되어 있고 어느 매물대가 센지를 우리가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 꼭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2만 원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손절선 자체는 하단에 19,000원 정도를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하시면 별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3,000원까지는 홀딩하셔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1차 목표 가격으로 23,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18일에 추천을 해주셔서 5거래일 만에 목표가 도달했던 STX 조선해양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신다고요? 네,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채권단에서 이제 6천억 정도를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나면서 일단 기업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선치적으로 알고 매수가 들어온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STX 그룹 그 종목의 특성 자체가 특정 매수 주체가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대응을 하기가 좋은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채권단 뉴스가 나온 게 26일 날, 그날 그 전날 나왔고, 그날 아침에 시초가는 11.8%로 출발했어요. 거기서부터 바로 밀리는 상황이 나와서 장중 내내 상승폭을 축소시키다가 결국은 3-4% 정도 상승을 한 상태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결국 뉴스는 좋게 떴는데 아직 매수세는 강하게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다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에는 비록 도달했지만은 또 이렇게 강하게 한번 밀려나 줄 때는 저가 매수로 대응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소 종목군 내에서는 일단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단순 수급만을 얘기하자면은 상당히 강한 축에 속하고 제일 강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지가 않고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손절가는 지금 원래 처음에 매수 사인 드릴 때는 3,200원 드렸었는데 지금은 한 3,850원 정도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4,7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오늘 전일 종가나 아니면 오늘 시초가 정도 수준에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TX 그룹 자체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한 번 더 유입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노려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TX 조선해양 그룹 차원에서의 기업 정상화 방안이 나올 때마다 반등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AS 받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실적 개선 종목군인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기업별로 속속 나오면서 그 중에는 뭐 어닝 쇼크도 있었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사실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고요. 매수만 계속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은 사실 좀 실적이 좋더라도 너무 좀 저평가된다는 느낌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매수가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한번 지금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수가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조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최근 며칠 사이에 상승을 타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21선을 회복한다든지 해서 추세를 되살리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시장 전체가 좀 살아나면은 특히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매수가 더 들어와서 추가 상승을 쉽게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꼽아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2월달하고 1월달 정도에서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목표가에도 무난한 달성을 했고 그 이후로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3월 말부터 4월까지는 또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면서 좀 그 답보 상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놓음으로써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생각보다는 수익성이 좋았던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한번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기다려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은 무난한 대응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건설주들이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그 실적이 적자나고 뭐 이런 쇼크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현대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고 뭐 걱정했던 만큼의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주식들은 기업 가치가 일시적으로 훼손된 거기 때문에 정상화로 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신다든지 이런 대응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최근에 그 해외 수주에 대한 리스크가 과장되게 좀 평가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 봤을 때 주가가 그 악재에 비해서는 좀 하락이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 업종으로 실적 개선 종목들 말씀해 주시면서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현대건설 등 건설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으로 어떤 종목 꼽아주실런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조선주 쪽에서 또 한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역시 이 종목도 실적 개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의 대표 실적 개선주입니다. 사실 그동안 조선업황이 좀 안 좋은 걸로 계속 평가를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레 겁먹은 부분도 상당히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과장되게 평가가 돼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의 주 타겟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부터는 기관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그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듯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주가가 기술적 분석상 35,000원대에서 36,000원대 사이 정도에서 저항 라인이 부딪히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을 주고 다시 진행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저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다시 급반전이 나오고 좀 더 대응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34,000원 정도 전후로 세팅을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멋쟁이 소녀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예상하셨던 대로 코스피는 1940-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소폭 내리긴 했지만 장중에 301선도 지지를 받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주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일단 이번 주에 이제 그 피봇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피봇 자체가 일단 중심선이 주봉의 중심선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굉장히 상단으로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상단으로 간다는 말은 피봇 자체가 이제 주가 자체가 최악의 국면을 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하방의 이제 지지가 이제 좀 굉장히 강한데요. 하방의 지지가 1930포인트 전후에서 굉장히 이제 지지가 강하다. 이 말은 주중에 이제 1930을 한번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30포인트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일단 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계속 호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1900 이제 그 포인트 깰 때 비관적으로 보았죠. 비관적으로 봤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980포인트 분명히 갈 것이다. 이 말은 60일평 자체가 이제 주가 상승할 때 198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1차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40에서 50까지 조정받아 거기는 이제 301일평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심리도 자체가 이제 60이거든요. 60이면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결코 지금 자리에서는 함부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 함부로 행동이란 말은 손절매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이제 형태를 보면 61일평 자체가 앞으로 이제 이틀 정도 있으면요. 과거 이틀 정도 있으면 안전한 61일평이 다가옵니다. 안전한 61일평인 것은 61일평의 상승 트렌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월화 주가의 약세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화수목은 강세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다 21일평을 보면 21일평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월화 약세 그 다음에는 이제 강세 보일 부분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주가를 피관적으로 절대 볼 필요 없다. 누차 여러분 말씀드린 주가 뜬 다음에 뭐 때문에 떴다 이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선물 부분을 한번 계속 이제 뚫어지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외국인이 2조 7천, 그 다음에 기관의 2조 5천원, 사생 결단식입니다. 특히 기관의 이제 투신 부분이죠. 투신 부분, 외국인 부분의 사생 결단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장세가 모든 것이 선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물을 알아야 된다. 선물을 내가 매매 안 하더라도 선물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4월 4주 연속 선물 강연회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2호선 신천역 대신증권 지점에서 대신증권 신천 지점에서 오늘 4시 반부터 있으니까 선물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 꼭 오시고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필기구라든지 등등 햄버거까지 갖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커피를 3잔 이상 마실 분, 초보자이신 분 그리고 현금이 5천만 이하는 안 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선물 자체입니다. 선물이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무게중심 자체가 계속 이제 아직까지 약세 보이고 있죠. 상승하더라도 상승 자체가 약세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BWI가 하방 이탈입니다. 하방으로서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아직 강하게 스트롱 바이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자체는 여러분 아다시피 박스권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무게중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선물의 무게중심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257까지 내려오는 부분인데 주가지 257에 이제 무게중심이 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매물대를 보시면 지금 매물대 자체가 변곡 매물대에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물 자체도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팡팡팡팡 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상해종합 증시가 이제 지금 2200이 간다 했는데 2200이 왔어요. 2200 자리에서 만약에 이 자리에 지켜준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상해 증시가 변곡점 자리에서 아직까지 변곡점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상해 증시도 지켜주기만 지켜준다면 우리나라 장도 의외로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음봉을 그렸지만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도이치 증시 보시면 급반등하는 부분, 영국 증시의 급반등,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의 살아있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장세도 제가 볼 때는 눌림목을 줄 때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을 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MACD 자체가 골든 크로스에서 영선까지는 뜸뜸이 갈 거지만 영선 지나면 빠른 속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변곡 날짜가 한 일주일 정도 나왔습니다. 이 변곡 날짜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 상승 트렌드다. 그 상승 트렌드가 변곡 날짜에서 바로 1교로 가는 게 아니고 1차로 가는 게 아니고 갭을 접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눌림목 줄 때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주식을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 종목이 여러분 보다시피 V자로 계속 뜨는 모양입니다. 이 V자로 든다는 것은 주가가 바닥에서 V자는 괜찮지만 상승해서 V는 인위적으로 끄집어 올려서 매물을 팔고 있다 본데 최근에 코스닥 종목은 보시면 상승하더라도 개인들 갖고 있는 종목은 안 올리고 기관들 갖고 있는 종목을 올립니다. 그 별로는 개인들이 손절매고 기관 종목을 따라가면 그 종목을 매도하겠다는 그런 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스닥 종목의 추격 매수 부분은 굉장히 자중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천천히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주의 하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자동차주의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BMW 다음으로 수익률 자체가 좋기 때문에 자동차주의를 지금 과감하게 손절매하는 것은 어불성성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지금 봐서는 낙폭 과대주들이 거의 다 진정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은 아무리 고점에 물려도 2년 8개월 지나면은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식 자체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구름 이탈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식 자체는 기관의 선물로 연계된 레이스 상승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가 자체가 여러분 주봉의 피봇이 1930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 일봉 자체가 중심선 하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방 이탈하더라도 1935포인트에서 워낙 강력한 지지, 오늘은 빠져봐야 10포인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장세가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단무지 정신으로 지금은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너무 메뚜기처럼 펄쩍펄쩍 뛰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계열 차들을 제외한 일반 차들을 볼 때 렌코 차드는 상승 트렌드, 가기 차드도 상승 트렌드, 스윙 차드도 상승 트렌드, 삼성전환 도난 눌림목을 주면 곧 상승 트렌드가 갈 것 같고요. PMF 차도 5대 시계열 차드가 한 개 빼놓고는 다 상승 트렌드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매물의 중심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1980포인트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매물 중심까지는 언젠가는 한번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접어가나 바로 가나 주식은 저는 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여러분 주가가 1900대 1980 간다는 소리를 떠드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2000포인트대 1920 하방할 것이라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 말을 들으십시오. 저 말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주식 자체를 나쁜 마인드를 갖지 말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자세에서 거리랑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뜸뜸이 갈 수가 있지만은 주식은 분명히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그물망 차트 자체가 1960에서 1980 에서 특히 1975에서 1980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세한 시황은 여러분 아다시피 수익을 말하다. 인터넷 치세가 서울경제TV 치세가 수익을 말하다. 지난주 녹화분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시면
모든 것이 시황을 확실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시황이 확실한 다음에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지도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찾는 것은 바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한번 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봄비 내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성적으로 주식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남 신청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평가하시면서 국내 증시 조정을 줄 때 매수하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진정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관심을 더 보자 하시면서 코스닥 종목 쪽으로는 추격 매수 자제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상큼한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상큼한 관심주는 TCK입니다. 예. 반도체 및 관련 장비 회사입니다. 고순도 흑연을 이용한 반도체 및 태양광용 고순도 흑연 제품을 국내 최초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LED 및 반도체 장비용 부품 외에 전국 부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IT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그 부분의 한 종목입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200%로 양호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에 있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은 북한발 리스크가 장기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것 없이 시간으로 이제 모든 종목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600원에서 11,4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2,400원입니다. 손절가는 1,300원입니다. 오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었죠. 동서가 추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목표 가격 거의 다 왔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추천한 이틀 만에 약 8%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장중 8%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요즘은 수익이 났을 때 빨리빨리 챙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고수죠. 그래서 절반은 매도하시고 상승 시 나머지는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상승 시 제가 한 번 더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식품사업, 포장사업, 다류사업, 수출입 및 구매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식품사업에서 전국에 걸친 안정적인 유통망 및 물류 시스템, 품질관리, 브랜드 인지도 등의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한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2,97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절반은 매도하시고 반은 보유하시면서 상승 시 분할 매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가락시장역 하이투자증권 강연에는 5월 1일 노동절로 인하여 휴무원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4월 29일 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은 덕산 하이메탈을 꼽았습니다. 전방업체의 AM/OLED 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 수혜 기대 2분기부터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 가격은 31,500원, 손절 가격은 26,700원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코전자를 꼽았는데요. 저항기와 인덕터 등 수동 전자부품 전문 기업으로 최근 스마트폰으로부터의 부품 공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시그널 인덕터 매출 확대와 TV향 부품 매출 증가로 이익률 개선세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IM투자증권입니다. 기아차를 꼽았는데요.
2분기부터는 조업 시간이 증가하고 신차 휴가도 발휘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중국 법인에서 지분법 이익의 증가로 순이익도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62,000원으로 유지합니다. 이어서 LIG 투자증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인데요. 1분기 현대건설의 실적은 시장 예상 수준의 실적을 발휘했으며 해외 수주도 순조롭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등 부족했던 비즈너리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투자처라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은 하나금융지주를 꼽았는데요. 은행 산업의 침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출 성장과 마진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와 전략을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목동 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월요일장 체크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간단히 5월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올 봄에 회복 흐름을 보이던 주요국 경기 흐름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 좀 우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경제 지표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감안할 필요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일단 단기적으로 글로벌 양적 완화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가격 메리트 또한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가격 메리트는 PBR이 한 1배 수준, 또 PER이 한 8.1배 수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분기 주요 기업 실적이 예상대로 대체로 좀 부진하기는 하지만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지는 않고 있고요. 또 IT를 중심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정도 주가의 하단을 좀 떠받치는 요소로 좀 지목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결국 주가는 1900 초반에서 2000 초반에 박스권대로 회귀를 했고요. 그 흐름은 경기 회복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5월 주식시장 변동 범위로는 1920에서 2040% 정도를 좀 제시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5월에는 IT, 통신 서비스, 그리고 유통 등의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제시해 드리는데요. IT 같은 경우에는 업체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기존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통신 서비스는 오랜만에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최근 공격적인 요금 제도 불구하고 시장의 쿨다운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저 효과와 또 비용 슬림화로 외형 성장에 따른 이익 모멘텀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새 업종 IT, 통신 서비스, 유통 새 업종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소재, 산업시 섹터인데요. 미국과 중국에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어떤 수익률 저조 현상이 아직 진행형입니다. 절대적 주가 수준으로 본 가격 메리트는 관심을 끄는 재료이긴 하지만요. 미국,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던 어떤 실적 갭이 축소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익 훼손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과거에는 상관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현재는 같은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밸류에이션상으로 봐도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시장보다는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 괴리율도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도 지금 현재 소재 산업태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업종은 많이 빠졌지만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월 코스피 밴드로 1920에서 2040을 전망하시면서 5월 달에는 IT와 통신 서비스, 유통 쪽으로 비중 확대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신규 편입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이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요. AM OLED 모멘텀, 그다음에 실적 개선입니다. AM OLED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내 점유율 약 80%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A2 라인 추가 투자에 또 A3 및 V1 라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서 뭐 투자가 확정된다면 그 덕산 하이메탈의 매출 증가로 연결될 것이고요. 또한 기존 그 HTL 소재 이외에 추가 소재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AMOLED 부분의 성장성은 덕산 하이메탈이 국내 업체 중에 가장 최고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적 부분인데요.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33억 원, 전분기 대비해서는 13% 정도 감소가 있고요. 영업이익은 93억 원,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는 17억 원으로 뭐 조금 좋진 않겠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그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할 것은 없어 보이고요. 2분기 매출은 뭐 전분기 1분기 대비해서겠죠. 영업 매출액이 16%, 영업이익은 똑같이 16%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삼아서 분기 실적이 점차 개선되는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감안시해 동사 PER은 17.5배, PER은 3.2배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요. 과거 3년 평균 PER이 25.9배, 또 PER이 4.8배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한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보유하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31,500원, 손절가는 26,7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고요.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월요일장 출발을 23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는 2포인트 정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내린 194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566포인트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1포인트 더 올라와 있는 수치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일정들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노동절로, 일본은 쇼와의 날로 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중국장과 일본 증시가 이제 휴장이고요. 이제 국내 쪽 이제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쪽에 그 증시 움직임들이 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오늘 또 이제 용산 개발 사업에 오늘 청산이 있죠. 이제 뭐 용산 국제 업무지구의 개발 사업의 최대 주주인 그 코레일이 용산산업 시행사인 드림오브 프로젝트 금융회사의 30개 출자사간에 맺은 사업 협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보증보험에 한 2,400억 규모의 이행 보증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국내 쪽 이제 그 금융주 신한지주의 실적 발표가 오늘 예정되어 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3월달 금융기관 평균 금리 발표가 있고요. 3월 국제수지 발표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잠정주택 판매지수, 결국에는 그 기존 주택 판매를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면은 주택 판매 활성화를, 아니면은 그 이하는 판매 부진을 나타내는데, 미국의 3월 주택 판매지수의 발표도 이번에는 좀 중요하니까요.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더불어서 3월 개인 소득에 대한 개인 소비 지출이 또 예정이 되어져 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 국내 증시를 한번 놓고 보면요. 자, 이제 그 4월에 이제 마지막 거래를 놔두고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4월 달에는 유난히 좀 악재가 많았는데요. 결국 이제 4월 달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카드를 들고 나왔던 뭐 북한이라든지, 또 현대 기아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라든지, 또 한층 강도가 강해진 뭐 세진 엔저, 또 세계 공장 중국의 성장 둔화, 또 생각지도 못했던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타나면서 GS건설 사태가 나타났었고요. 또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공매도와 또 실적 부풀기 뭐 논란에 따라서 뭐 주가가 큰 변동성을 나타냈었죠. 근데 다행히 지금 우리 그
시장이 내성이 생긴 것인지 일단 1890포인트를 찍고 지금 1940포인트 선에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1890포인트 시장의 마지막 바닥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더불어서 지금 1945포인트에 대해서 밴드권 움직임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1945포인트 상단 저항이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리더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좀 불안정하게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주체가 바로 기관 투자자나 혹은 외국인들이 좀 주체가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기금 쪽에서 밸류에이션 대비로 주가의 저평가되어진 종목들을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5월 달에는 두 가지의 쟁점이 있겠죠. 바로 이제 그 1945포인트와 8890포인트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이 상단 구간대에 갈 때는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의 강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좀 1890포인트로 이제 내려갈 때에는 우리 모멘텀이 약하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시장이 좀 재해석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은 지속적인 신고가 행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적인 상단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좀 코스닥에서는 역사적인 돌파 자리를 보여주면서 또 월봉으로 본다면은 수렴 박스권 돌파가 약 7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최근 횡보론만 보더라도 약 한 5년 정도의 강한 이 흐름을 뚫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나 또 그 세계 시황으로 봐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어디까지 갈지 쉽게 예측이 안 됩니다. 위에로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시황과 업황이 맞아떨어지면서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회사들은 아마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모든 그 시장에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우리 코스닥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오히려 시장은 중소형주와 코스닥 장세가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투자의 시점을 엿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좀 코스닥이라든지 혹은 중소형주 쪽으로 좀 여전히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은 1890포인트와 1945포인트에 대한 박스권 흐름이 계속 전개될 예정이니까요. 일단 1945포인트에서는 일부 우리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890에서 1945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준비한 모든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장 출발도 이어지는 센TV 프로그램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